사회복지사 1급 시험 5번째 과목인 지역사회복지론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14번째 주제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체계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 사회복지관에 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자원봉사센터 추진체계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 거고요. 자, 이후에는 사회복지 운동의 개관 영역에 들어가는 주민참여 8단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네, 20회 때 69번 기출이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맞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 맞는 지문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공동모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3번에 모금회의 업무 처리 위해서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를 둔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이 됐고요. 이후에 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되죠. 그러면서 시도별 지회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를 두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략적인 지문이 맞는 내용인 건데 그 중간에 복권 발행은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19회 때 71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맞는 지문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설립의 근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그리고 그것이 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을 법인으로 봤을 때 자, 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지정기부금 모금단체이다. 아니죠. 지정기부금이라는 것은 기부자가 특정 사용처를 지정해서 기부하고 거기에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법정기부금의 모금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만 모금하진 않고요. 자,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 4번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겠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자, 민간운동적인 특성이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네,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줌으로써 이 공동 모금회의 업무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또는 질적 수준을 제고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회 때 7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7회 때 71번 기출입니다. 자원동원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청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지원 사업이 아니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누어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배분 사업의 유형이 있거든요. 자, 1번 지문에 등장하는 신청사업, 자유주제로 공모하는 건데 그것을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획사업 있습니다. 모금회가 주제를 정해놓고 배분하는 사업, 기획사업이고 또 긴급지원사업
그리고 지정기탁사업 등이 그 모금의 배분 사업의 유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인 거죠. 신청사업은 프로그램 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기업의 사회공헌센터를 통한 기여 형태는 현금,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한 거 맞고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이용자에게 기초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해 기부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4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 맞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아너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네, 13회 때 61번 기출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립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이었고 처음에 그리고 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은 시도별 지회 형식에서 독립법인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자, 아닙니다. 초창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근간했을 때는 독립법인 형식이었다가 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회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2번 옳지 않고요. 3번에 모금 방식은 기간을 기준으로는 크게 연말 집중 모금과 연중 모금으로 분류하는 것 맞는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모금 그 기간 방식으로는 크게 연말 집중, 연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4번 배분 사업에는 신청 사업과 지정 기탁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된다 아니죠? 자, 배분 사업의 유형에는 신청 사업 그리고 지정 기탁 사업 외에도 주제를 정해놓고 배분하는 기획 사업 그리고 재난 구호 등에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긴급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배분 사업에서는. 자, 5번 전체 모금액 중에 개인 모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 모금액보다 크다? 아닙니다. 법인의 모금액이라던가 또는 기업 중심형 그 모금 형태가 있는데 그 액수가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옳지 않고요. 자, 13회 때 61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1회 때 9번이었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지원까지 동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민간사회복지 재원을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지역사회의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전문기관이다. 자,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기부하는 것은 모금활동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기여 형태에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품, 인력 등으로 다양합니다. 자, 3번 옳지 않고요. 4번에 모금 사업은 연말에만 집중 모금 통해 이루어진다 아니죠. 연말 집중 모금이 있는가 하면 연중 모금까지도 있습니다. 5번 기업 모금이 전체 모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니죠.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기업 중심형이 있고 또 모금 방법에는 개별형 그리고 재단이나 협회 등의 단체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사업형도 모금 방법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특별사업형은 그 예시로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걷기 대회,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언론사에는 이 공동모금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사업형의 그 모금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기업 모금이 비중이 크다라는 걸로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맞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0회 때 86번 기출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모금회에서 주제를 미리 정하여서 배분하는 사업은 3번의 기획사업입니다.
자, 1번에 신청사업 또는 일반 신청은 자유주제 공모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 어떤 문제의 지문에서도 나왔듯이 이 자유주제로 공모를 하게 되는 신청사업은 배분할 때에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 그리고 3번의 기획 사업이 모금에서 주제를 정해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긴급 지원 사업, 긴급 재난 구호라던가 긴급 구호, 저소득층의 응급 지원 이런 것처럼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긴급 지원 사업이 되겠고, 지정 기탁 사업은 기부자가 배분 지역이나 배분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 그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업이 지정 기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분 사업에 각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모금회에서는 예비 심사,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심사를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또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회 때 86번은 기획 사업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체계 중에 또 중요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21회 때 70번이었고요.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건복지부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했는데, 자, 국가기본계획 수립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립 계획을 하는데, 그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그리고 민간위원 중에 1인이 선정이 돼서 2명이 부위원장이 되게 됩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 1번 정답이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정책 개발 및 연구를 합니다. 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루어지고,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6회 때 68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조건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 지역자활센터의 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은 근로 능력이 있는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이고요. 2번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지역사회 보호사업 수행하는 거 맞죠? 자, 전달체계 중에 첫 번째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이 있고 서비스 제공 기능하며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 기능 안에 지역사회 보호라던가 가족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공급하는 것 맞습니다. 4번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한다. 그렇죠.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해 이들 간의 공동사업자 형태로 서로 협력하면서 탈빈곤을 도모하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자활기업. 자, 5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제 정하여 사업을 배분하기도 한다. 그렇죠. 주제 미리 정하여서 배분하는 기획사업 형태로도 배분하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정답입니다. 12회 때 67번 기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육성하는 거 맞고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들에게 자원봉사자 공급하는 게 봉사센터입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와 소통 조정 연계하는 거 맞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위상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에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것을 이 자원봉사센터가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다음은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8단계라고 하는데 큰 그 주제의 틀은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객관에 포함시켜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회 때 73번 기출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계획 단계 참여하고 조직 대상자였다가 또 단순 정보 수혜자, 의사결정권 행사. 자,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겠죠. 주민의 그 직접 참여 수준은 낮은 것부터는 단순 정보를 제공만 받는 수혜자, 디귿이 가장 낮겠고요. 그 이후에는 또 조직의 대상자로서 또 인정이 되는 니은이 있겠고, 그러다가 계획 단계에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참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높은 주민의 참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높은 순서부터인 거. 자, 높은 수준에서부터는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20회 때 74번 기출입니다. 주민 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맞고 마을 만들기 사업운동에도 주민 참여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의 의사결정권 행사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맞고요. 4번에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 권한 강화, 이건 기관 중심이 되는 거죠. 주민 참여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입니다. 그리고 학자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주장과도 주민참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9회 때 24번 기출 74번 기출이었네요.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의 수준은 A씨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의 주민대표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씨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의 회유인데요. 회유 또는 주민회유로 나올 수 있고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가 되지만 제한적인 것은 최종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회유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네, 17회 때 66번 기출입니다. 다음 설명은 아른스테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공통적인 게 1단계 여론조작, 2단계 대책치료, 그리고 3단계 정보제공, 4단계 주민상담, 5단계 주민회유, 6단계 협동관계, 7단계 권한위임, 8단계 주민통제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단순 참여고 그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교육 설득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론조작과 대책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문에서 보면 권력 분배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론 조작 또는 조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16회 때 73번 기출인데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이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자, 참여의 그 효과가 주민 권력 수준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참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8단계 가장 높은 주민 통제와 7단계 권한 위임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권한 위임 4단계입니다. 더 높은 주민 통제는 스스로 그 입안해서 결정까지 하고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하는 게 주민 통제인 거고요. 우월한 결정권, 상대적으로 우월한 결정권 그리고 강력한 권한, 이 정도 그 워딩이 나오면 권한 위임 7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네, 12회 때 73번 기출인데요. 지역사회 복지운동에서 아른스테인이 주민참여 단계 중 형식적 참여에 속하는 것. 자, 가장 윗단계 8, 7단계였죠. 주민통제와 권한위임은 주민의 권력 수준이었다면 그 밑단계인 형식적 참여 수준에서는 협동관계, 주민회유, 주민상담이 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3번 주민회유 또는 회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그 참여 효과가 아예 비참여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1, 2단계인 거죠. 여론조작, 대책치료는 비참여로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회 때 7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기출인 건데요. 21회 때 74번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맞고요. 목적 지향적인 조직적 활동, 1번에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은 아닌 거죠. 지역사회 복지 운동은 지역사회를 생활 근거지로 두는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합니다. 2번 목적 지향적인 조직적 활동이다. 그렇죠. 사회권과 복지권 확립이 목적인 거 정확하게 있고요. 2번이 맞고요. 3번의 운동의 초점은 정치 권력 장악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4번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배제된다 아니죠. 5번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2번 정답입니다. 20회 때 73번 기출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과 같이 뚜렷하다. 아니죠. 자, 지역사회를 생활 근거지로 둔 지역 주민들이 기반이다 보니까 노동운동 또는 여성운동과 같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있는 게 맞겠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에는 다양한 이념이 사용될 수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주체는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활동가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복지 이용자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9회 때 73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획되지 않은 조직적 활동이다? 아닙니다. 자, 계획된 그 목적 지향성을 가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 아니고요. 3번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도 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그 지역사회 내에 그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초점을 둡니다. 4번 노동자, 장애인 등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5번 복지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 운동이다. 그쵸? 사회권 또는 복지권 확립의 운동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18회 때 75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갖는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복지 권리 의식과 시민 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 확립 맞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동원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 주도하는 거 맞고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정의 실현도 복지운동이 갖는 의의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7회 때 59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니죠. 그 기관의 주도성 강화가 아니고요. 참여자가 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자까지도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자, 1번 정답이고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활동가, 지역 복지 전문가 등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지향성 갖는 거 맞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후병기관이라고 하는 지역 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서 자활운동이 국기법 시행 이후 공적 전달체계에 편입된 거 맞는 지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5회 때 61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맞고요.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이 민중운동은 지역사회 복지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2번 정답입니다. 3번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맞고요. 복지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 맞습니다.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도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은 9회 때 85번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복지운동 활성화된 거 맞고요. 지역화폐운동은 사회복지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화폐운동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성, 평등성을 실현하는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마을 만들기는 지역사회 복지 운동의 하나로 봅니다. 5번 생활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복지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주제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 시간에는 3교시 첫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정책론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